네, 안녕하세요. 퀸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싱어게인에서 인사드렸던 가수 이정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10월에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이후에 이제 정규 앨범 스케줄을 좀 소화를 했고요. 뭐 라디오라든지 그리고 뭐 예능을 좀 소화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공연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 원래는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집에서 이 뭐 넷플릭스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되나? 네, 그런 OTT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책 읽고, 네, 음악 듣는 거 좋아해서 음악 많이 듣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취미라면 취미인데 저는 일단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네, 그래도 꼭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은 좀 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일적인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행복해서 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 기타 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일단 곡들이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정규를 처음 해보는 1집 정규였는데 그래도 라디오를 적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다니면서 사실 그전에는 아무래도 싱어게인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했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규다 보니까 이 곡을 쓸 때는 이랬다, 뭐 저 노래를 쓸 때는 이랬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합적인 감정 중에 어느 하나를 꺼내서 오늘은 얘기하고 이러면 되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노래로 활동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연에서 부르는 곡들은 아무래도 일단 명곡을 가져와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설득하기가 더 쉬운데, 사실 제 노래는 이제 아직 세상에 없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더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정규 앨범 명이 일기라는 이름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일기처럼 써내려간 9곡을 담고 있어서 일기라는 타이틀을 정했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좀 저만의, 어쨌든 저도 제 식의 이야기를 푸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의 말투라든지 저의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녹여내고 싶었어요, 앨범에. 그래서 이정권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그 경험들 속에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고 싶었고, 그래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좀 뭔가 그동안 어떤 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 싶었던, 네, 앨범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해왔던 게 기반이 되긴 했죠. 네, 아무래도 그동안 해왔던 것도 제가 작사 작곡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거가 기반이 돼서 이번 앨범을 많이 만들긴 했는데, 어떤 곡들은 조금 그런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곡들도 있기는 해요. 뭔가 오히려 그런 틀에 더 갇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라는 틀에 제가 갇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새롭고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쓴 노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그동안 제가 안 했던 뭐 9번 트랙의 너의 우주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되게 좀 소담소담하고 달달한 노래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노래를 그동안은 없었고, 조금 다 좀 심오했어요, 얘기가. 좀 왜인지 모르게 제가 쓰다 보면 좀 얘기들이 좀 심오해지고 좀 딥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앨범에는 조금 그래도 라이트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그래도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의 우주라든지 3번 트랙에 들어간 복학생의 사랑, 뭐 이런 노래들은 조금 라이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네. 워낙에 이제 라디오 같은 거 다니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다 거의가 아니라 100% 다 선배님들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선배님들이 이제 노래를 딱 들으시고 이건 어떻다, 어떻게 들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자전거 탄 풍경에 송봉주 선배님께서 해주셨던, 뭔가 욕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번 앨범에 수록곡들을 몇 개 불렀었을 때 참 욕심 없는 보컬이다, 참
그냥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구나. 막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담담히. 근데 그게 매력인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게 되게 딱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함께 했던 또 원미연 선배님 라디오에 나갔었는데, 원미연 선배님께서는 특유의 좀 제 감성이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사실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 감성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아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저를 아는 것부터가 사실 신기하죠.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그래도 잘 됐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덕분에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선배님들도 저를 아는 게, 또 최근에는 M사의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갔었는데 거기도 패널분들 워낙 많으시잖아요. 거기 패널분들 많으신데도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심지어는 저한테는 사실 거기 패널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찐 연예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찐 연예인분들께서 저한테 사진 같이 찍자고 이렇게 해주시고, 막 잘 봐, 너무 잘 봤다, 팬이었다, 막 이런 말씀 해주시고, 막 지금 신기했죠. 곡을 그래도 꾸준히 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친구가 신곡이 끝나고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가 좀 생겨서 우리랑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네. 그리고 다행이었던 건 그동안은 제가 그래도 그나마 그 전에 써놨던 노래들을 많이 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전업 가수가 아니었다 보니까 노래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업 가수가 된 이후에는 이제 제가 노래들을 써놨던 거를 이제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써놨던 거를 조금 손보면서 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힘이 들진 않았는데, 이제 앨범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써놨던 게 좀 고갈이 됐거든요. 새로 써야 되는 상황들이 됐는데, 그러면서부터는 사실 조금 오긴 오더라고요. 네.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정말 아티스트의 길로. 네, 뭐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일단은 그 바이오리듬이죠. 네,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물론 뭐 스케줄이 있을 때는 정해진 시간보다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정해진 시간이 딱히 없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잡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긍정적인 면은 사실 제가 일을 하던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다음 일에 대한 잡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잡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좋은 노래도 더 듣고 싶고 막 그냥 그런 욕심만 있지, 네, 잡념이 없어지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다녀오자마자 밴드를 들어갔었어요. 사회에서 하는 밴드를 들어갔었는데, 원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노래는 늘 부르고 다니긴 했는데,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아예 진짜 내 무대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장기자랑 뭐 수학여행 가서 그런 건 해봤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밴드라는 게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 다녀오자마자 어떻게 딱 밴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막 그때 당시에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곡도 막 쓰기 시작해봤고, 그때 이제 썼던 곡들이 지금까지 막 쌓여 있었던 것도 있고,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지한 건 아니지만 너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네. 저도 사실 그 영상 잘 못 봐요. 잘 안 보세요? 저니까 저는 잘 좀 민망해서 못 보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무슨 이유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마스크도 안 쓰고 뭔가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영상이 사랑받은 건 코로나 이전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후에야 뭐 마스크 쓰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전에는 미스테리예요. 사실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바람이 진짜 세게 불고 막
이렇게 화창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노래 부르던 순간은 기억이 나는데 좋았어요. 저도 뭔가 신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래서 더 잘 나왔어요, 노래도. 네. 평상시 실력보다. 제가 뭐 이 가수 일을 한 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일은 계속 누군가에게 기억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영상 덕분에 그래도 계속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사실 감사한 영상이죠. 고민 많았죠. 네, 사실은 음악할 생각을 안 했죠. 네, 근데 이제 싱어게인이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음악을 왜 못하겠다 싶었던 게 지대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음악을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싱어게인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냥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주변에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덕분에 어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이 좀 닿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영감을 받으면 일단 뭐 메모를 해놓던가 아니면 녹음을 해놓던가 뭐 그렇게 해놓고 그걸 이제 진득하게 앉아있을 때 풀어서 정리를 해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작업할 때. 그러면서 부족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채우고 너무 많은데 요즘은 좀 더 물론 이번 1기 앨범도 나다움을 많이 넣자라는 주의로 하긴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제가 저 스스로 나다움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알고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들도 있잖아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은 본인에게 꽤 긍정적인 면만을 보잖아요. 저도 그런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더 저를 좀 심도 있게 알고 싶고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좀 더 많이 음악으로 담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꾸미지 않고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담고 싶다. 솔직하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색깔을 찾는다기보단 제 색깔을 좀 더 진하게 칠하고 싶은 상황이고 지금까지 칠해진 제 색깔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조금 지나칠 수 있는 감정들을 많이 노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를 이렇게 무대를 한다고 했을 때 무대에서 한 노래보단 무대에서 느꼈던 떨림 같은 게 저한테는 더 소중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래로 쓰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메인이 아닌 좀 외적인 것들에 항상 포커싱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의 색깔이라고 하면 빨강색, 파랑색 뭐 이런 색깔은 아니겠지만 좀 비비드한 색깔이지 않을까? 테두리에 있는 색깔? 뭔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시대해지고 싶진 않다라는 마음. 네. 물론 그 시대가 추구하는 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별 음악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웃긴 게 약간 느린 것 같아요. 뭐 그 느린 게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더 빠른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항상 뭐 지금 2020년대지만 갑자기 2010년대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난 2000년대 음악이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런 음악을 쓰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긋나는 길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신념은 그냥 시대해지고 싶진 않다. 어차피 따라가지도 못할 거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저 스스로의 주문이죠. 합리화. 난 시대해지고 싶지 않은 거야.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사실 너무 많은데 지금으로서는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저만 담긴 노래를 좀 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도 그동안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거 고민 없이 진짜 온전히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곡들을 좀 내보고 싶고 그리고 합작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좀 합작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좀 색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능도 예능일 수 있고, 뭐 뮤지컬이라면 뮤지컬일 수 있고, 네, 뮤지컬도 너무 사실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약간 정형화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되게 점잖고 그런 사람이 딱히 아닌데, 그래서 약간 반항심이 생기는 거 뭔지 아세요? 오히려 더 어긋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생겨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어긋난, 제가 안 해왔던 어긋난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종건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런 거. 네, 이거 뭐 이거 아니었어? 이런, 오히려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보단,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캐릭터성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음악보단. 근데 그런 캐릭터, 사람보단 좀 더 음악과 목소리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킨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정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은 1호로에 실릴 예정이니까요. 1호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호로 기대해 주세요.